독일과의 예선 3차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C조는 상위 4팀과 하위 4팀이 지금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맞붙는 독일은 2승 0패로 같은 2승 0패 라인인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와 함께 상위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로스터를 살펴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트만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독일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알스마이어나 스티그롯 그리고 미들블로커 라인까지 전부 독일은 한 선수 딱 오르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트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선수인가를 보면은 이게 올해 VNL 기록인데요. 올해 VNL에서 독일은 경기력도 상당히 괜찮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르트만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독일의 에이스 선수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번 대회 직전에 열렸던 유럽 선수권에서는 16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16강에서 아쉽겠죠. 오르트만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폴란드에게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두 경기를 치른 상황이고 태국 그리고 콜롬비아를 각각 잡아내면서 아직까지는 오르트만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독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 약팀들과 맞붙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독일의 전력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도 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그런 국가인데 3대0으로 잡아낼 만큼 현재 이번 대회 독일의 경기력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과의 경기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배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일의 좀 특징적인 점,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은 중앙 공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속공 마찬가지고요. 이동 공격 이런 류의 이제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팀입니다. 이게 이번 대회 이제 득점을 올린 선수들의 명단인데 상위 3명 중에 2명이 미드블로커입니다. 바이첼과 슐첼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3선수 중에 2선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스마이어라는 이제 공격수고요. 이게 이제 올해 VNL도 보시면은 오르트만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미들블로커인 바이첼입니다. 그리고 슐첼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굉장히 중앙 공격을 많이 활용한다. 이게 오늘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오늘 경기 역시 아마도 중앙 쪽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이 바이첼과 슐첼을 많이 활용할 건데 우리의 미들블로커 라인 정호영과 이주아가 이걸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막냐가 배팅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폴란드를 만났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세트를 따내기도 했고요. 1세트도 22점 그리고 3세트도 21점을 내면서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4세트는 조금 1, 2, 3세트에 모든 걸 쏟아내면서 확 무너지면서 9점밖에 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력이라든지 공격력 모두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선수는 강소희였고요. 그리고 표승주도 15득점을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경기는 굉장히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수비가 굉장히 잘 되면서 폴란드를 좀 잘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락을 무려 22개나 허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세트를 따냈던 그런 경기였고요. 이 경기 역시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독일이 좋은 성적을 냈던 이제 VNL이었고요. 이 경기는 우리나라가 VNL에서 한 세트를 따냈던 몇 안 되는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세트를 따내서 3대1 패배를 당했고요. 이때 명단은 사실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 올렸던 선수가 이제 정지윤으로 이번 대회 명단에 빠져 있고요. 강소희가 이번 대회도 굉장히 좋은 좀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15득점 올려주면서 한 세트 따냈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독일은 오르트만이 있었던 경기였어요. 에이스인 오르트만이 역시 가장 많은 득점 23득점을 올렸던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는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도 물론 높이가 좋고 블락이 좋은 팀이지만 앞서 만났던 이탈리아나 폴란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블락 능력은 그렇게까지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보시면 4세트에서 11개 정도 무난한 정도의 블락을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독일은 역시 좀 바이첼 중앙 쪽을 많이 활용한다. 요거를 포인트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역시 독일의 일정이겠죠. 독일 역시 좀 뒤쪽에 중요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폴란드, 이탈리아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뒤쪽으로 미뤄져 있고 어제 또 하루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경기인 폴란드전과 이탈리아전에는 이제 슬로베니아전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오늘 경기는 좀 주전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역시 언어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133.5고요. 확실히 앞서 만났던 이탈리아나 폴란드보다는 기준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전력도 지금 오르트만이 빠져있기 때문에 독일이 앞서 만났던 이탈리아, 폴란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보면 이제 세트당 한 20점 정도를 내면 오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99점 정도를 예상하시면 이제 언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를 가볼 만한 요소들을 조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은 이제 미들 블로커 라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정호영 이주아와 만났을 때 저는 독일의 강점이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이주아가 뭐 블럭 능력은 굉장히 뭐 뛰어나지만 사실 뭐 블락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유효 블락을 만들어내던가 어떤 조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중요한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또 분석을 굉장히 잘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면 이게 이제 오버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독일이 미들 블로커 공격을 많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 같은 걸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저는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가 아주 뛰어나서 완전히 찍어 누르는 그런 유형의 팀은 아니지만 수비랑 이제 조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보시면 이제 리시브가 많이 터지면서 우리의 서브가 잘 먹혀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는데 독일은 그거보다는 좀 수비가 리시브를 바탕으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좀 언더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 두 경기 우리가 굉장히 한 세트씩 확확 무너진 세트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게는 4세트에서 9점밖에 내지 못했고 이탈리아에게는 1세트에서 11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무너지는 세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역시 좀 언더를 가볼 만한 요소고요. 반면 역시 오버로 가볼 만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에이스가 빠져 있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크죠 사실. 오르트만이 명단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이 만약에 중앙이 조금 막혔을 때는 쉽지 않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뭐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겠지만 뭐 1세트나 2세트를 좀 쉽게 이겼다 그러면은 뭐 3세트 정도에는 충분히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고 강팀이 약팀을 상대로 할 때 항상 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폴란드전을 보면은 사실 대회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공격 성공률은 사실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수비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 폼이 우리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좀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어쨌거나 한 세트를 따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억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지금까지는 일단 그래도 언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 폴란드가 워낙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팀들을 잡아내기에는 조금 더 특화된 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폴란드나 이제 이탈리아전 전에 어쨌거나 승점을 많이 벌어놔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언더 쪽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나 뭐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좋은 배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